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84회 방송입니다. 그리고 주제로는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저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의심되는 또는 의혹이 일어난 모든 그 선거 부정 사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가 어떤 증거나 또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미친 대통령으로 치부만 할 수는 없죠. 그는 그동안에 미국을 이끌어왔고 또 미국의 산업을 부흥시켜 왔습니다. 그럼 그가 대통령직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뺏긴다고 생각이 아니라 증거가 드러났다면 누가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만일에 그 위치라면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으로 갔다는 얘기죠. 죽느냐 사느냐가 이제 밝혀질 겁니다. 미국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떤 지경일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선거 의혹,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도 지났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검표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코로나 정치를 하면서 억압에 억압을 하고 또 온 언론과 사법기관을 장악했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이지, 만일에 과거 같으면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성명하라는 그런 수많은 시위나 요구가 보물처럼 터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가? 바로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 때문입니다. 이 정보통신 시스템은 그 흐르는 정보를 보안을 철저히 걸어놓지 못하면 관련자 이외의 사람들이 또는 기관이 접속을 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다른 점은 또 이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필요한 사람이면 접속해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을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진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할 것이냐, 그것은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자들의 인식과 수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명확합니다. 자, 이 정보 시스템은요, 보안이 철저하게 걸려있지 않으면 보는 사람, 즉 그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사람이 임자죠. 누구나 해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서버가 있을 거고, 지역마다 또는 지역 서버, 관리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면 투표 관리소마다 이제 명부 단말기, 그리고 투표 개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같이 존재하게 되죠. 문제는 이 중앙 서버가 이제 지정한 정보 이외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큰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발생한 도미니언 그 선거 관리 시스템이 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도미니언이든 대한민국의 중앙 서버 시스템이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자, 미국에서 세계의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지금 대규모적인 선거 부정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하고, 그 관련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선서까지 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울 따름이죠.
자, 대한민국은 그러면 예외일까요? 어쩌면 미국보다 더 먼저 대한민국 이번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 또는 맞다 지금 밝혀지고 있나요? 왜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누르고만 있죠? 뭐가 튕기는 게 있습니까? 밝혀야 되겠죠? 정확하게 밝히십시오. 꺼리낌이 없다면 밝히십시오. 정보통신 시스템은 밝혀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거에 손을 댔다고 하는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좌파들보다 더 문제가 많죠. 대한민국의 좌파는 물법, 위법, 탈법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사파들입니다. 주사파들. 세계의 유일한 독재국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주사파입니다. 이런 주사파가 자들의 승리, 자들의 목숨,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선거법, 헌법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주사파 또는 제가 정의한 이 반동파 또는 반동자들의 성격을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저들은 안 한다고요? 선거 부정을 안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좀 이상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대혁신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감히 누가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방식은 서로 감시하고 정보를 확실하게 보안을 걸어놓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럴 때 쓰라고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에는 지금 중앙 서버와 그 다음에 중앙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개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도 투표 개수기라고 이제 억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 개수기와 전자개표기는 질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자개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도 투표 개수기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하죠. 자, 이것들을 포함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선거법에 선거일수는 14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14일 후에 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 그 다음에 공약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14일 후에 선거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14일이 길까요? 짧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지난번에 이번 4.15 총선에서 코로나가 또 번지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의 자기 지역에 새로운 그 후보자의 얼굴도 제대로 못하고 투표하게 됩니다. 당만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있죠. 대한민국의 선거가,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과연 그래야 될까요? 대한민국 그 공천제도가 정말로 멋지고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한 우리 각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그야말로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엉망진창인 그 공천 시스템에서 공천된 후보자들은 눈을 감고 찍는다고요? 자, 그래서 14일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14일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요, 14일보다 훨씬 앞당겨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상투표와 사전투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상투표는 말 그대로 배 위에서 하는 건데요. 이 선상투표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4일 동안에 우리가 후보자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선상투표는 5일이나 8일에 앞서서 선거 시작하자마자 열흘이나 또는 7일 만에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투표 시작하고 열흘 만에
후보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선상투표에서 투표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되죠? 선상투표는 없애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저 지방에서 도저히 투표 당일날 올라오지 못하게 됐을 경우 그 지역에서 등록을 하고 이제 중앙서버에 등록 명부와 대조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놀라지 마십시오. 투표일보다 4일 내지 5일 먼저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일이 짧다면 짧고 길면 긴 기간입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인천보다 더 넓은 지역이 강원도나 또는 호남, 그 다음에 일부 경상도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유권자들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기간은 14일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짧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많죠. 따라서 사전투표, 선상투표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 사전투표와 선상투표는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투표 14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QR코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QR코드를 제2의 바코드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태양을 달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고요. 직류와 교류가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게 음악 CD, 1기가를 저장할 수 있는 CD와 그 다음에 수백 기가를 저장할 수 있는 대형 디스크, 스토리지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 방식 다 같죠. 그러나 어떻게 그 용도가 같다고 그래가지고 바코드와 QR코드를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2의 바코드라고 얘기하죠.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을 로봇들을 제2의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억지를 부려도 참 이해할 수 있도록 억지를 부려야 되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QR코드를 인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인쇄되는 방식도 모르고 그 바코드에도 충분히 그 정보가 필요한 정보를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기록해야 되겠죠. 내가 몇 번째 그날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는지만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 그 QR코드로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QR코드는 폐기시켜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전투표를 할 때에 그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에 그 투표 관리자의 투표 그 도장이 인쇄돼서 나옵니다. 그 인쇄돼서 나올 바에야 죄송합니다. 뭐토록 그 관리자 투표 그 용지에다 관리자 도장이 인쇄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당일날 투표 관리자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투표 용지가 내중에 인쇄됐다 또는 사전에 인쇄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분란을 조장합니까? 투표 관리자는 그날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을 그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파쇄해야 되고요. 그 투표 인쇄된 그 인주도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배급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그 의혹을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이것마저도 우리가 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넷째로 현재 투표용지가 다 이제 개수가 분리가 되고 개수가 되고 보관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보관함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죠. 보관함에 봉인지가 뜯겨져 있거나 아니면 사인이 여러 번 되어 있거나 또는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삼립방 그 박스에 보관되어 있거나, 대한민국의 21세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가 이 정도다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 투표지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4.15 총선에서. 이러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는 깨끗하고 정확하게 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번에 총선 투표 관리에서 다 드러났죠. 자, 이걸 지금 계산하지 않겠다. 그리고 질질 끌어서 아직도 재검표마저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건 부정투표다라고 해도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봉인지가 뜯겨진 그 투표지 보관함,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 관리를 한 투표 그 지역 관리자들은 파면해야 됩니다. 무조건 파면해야 합니다. 내중에라도 그 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투표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가 투표 개수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 이거 해결 안 됐습니다. 투표 개수기에 통신 단말기 기능이 있어서 중앙 서버나 지역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되면 투표 개수기가 아니라 전자 개표기가 된다고. 전자 개표기는 법으로 허용할 수 없죠. 만일에 투표 개수기에 어떤 형식이로든 간에 그 기능이 작동했든 안 했든 통신 기능이 있으면 그 투표 개수기는 틀림없이 전자 개표기입니다. 따라서 통신 기능이 적발이 되면 그 지역은 재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표기에 개수기에 통신 기능을 넣은 그 담당자는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 개수기가 통신 기능이 없는지 있는지 양당 관리자가 개수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 지역에서 이제 투표 결과를 이제 전송하게 하는데 온라인으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양당 관리자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난번에 그 촬영한 것을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더군요. 지역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자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보안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양당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전투표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사전투표, 그중에서도 우편투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우편투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명백하게 누구나 누가 봐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 방식은 여야가 합의로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개정 제안을 막는 당은 부정투표를 획책하고 있는 당이다, 이렇게 낙인 찍읍시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선거 제도와 지금 선거 방식에 대해서 우리 개혁파의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